사람에게 받은 상처만큼 아픈 게 또 있을까요? 누군가와 크게 다툰 날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잘 지내보려고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함일 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고 물러설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 관계는 늘 이렇게 어려울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나눌 책은 정신과 의사 문요한의 관계를 읽는 시간입니다. 지난 4번의 감성 이야기에 많은 분이 마음을 나눠주셔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사람 관계에서 반복해서 상처받는지를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냅니다. 그 열쇠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운더리, 우리말로 하면 경계입니다. 나와 남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선이죠. 오늘은 이 경계 이야기를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친 분들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저자는 다소 서늘하지만 정직한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 사이는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에는 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거리가 필요하냐고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상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나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 차이가 자꾸 부딪힙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도 좋아할 거라 여기고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상대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상대가 다르게 행동하면 서운하고 배신감이 듭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크게 상처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리가 없으니 부딪힘도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관계란 벽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경계가 있는 관계라고요. 이 경계는 벽과는 다릅니다. 벽은 사람을 완전히 막아버리지만 경계는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와 이어지게 해줍니다. 집에 비유하면 담장이자 동시에 대문인 셈이죠.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면서도 좋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게 열어두는 것. 그 적절한 경계가 있을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경계가 어긋난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무조건 맞추기만 합니다. 자기 생각은 늘 뒤로 미루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남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내 방식이 옳으니 너도 이렇게 하라고 밀어붙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겁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벽을 세웁니다.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전부 나와 남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못 찾은 겁니다. 너무 붙어 있거나 너무 밀어내거나 너무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 지금 관계가 힘들다면 내 경계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부터 보는 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지칩니다. 그런데 유독 관계에서 더 많이 지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착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잘 배려하고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마음은 늘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분들은 경계가 너무 흐릿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 사이의 선이 희미해서 남의 일을 자꾸 내 일처럼 짊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통째로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친구가 우울하면 나도 종일 우울하고 동료가 화가 나 있으면 내 잘못인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합니다.
남이 부탁하면 내가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희생합니다. 이걸 저자는 지나친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감정과 남의 문제까지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몫까지 짊어지니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착함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실 겁니다. 퇴근하려는데 동료가 일을 부탁합니다. 내 일도 산더미인데 거절하면 매정해 보일까봐 결국 떠안습니다. 집에 늦게 돌아와 지친 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또 이런 적도 있으실 겁니다.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 불편한 농담을 합니다. 속으로는 기분이 상했는데 분위기를 깰까봐 그냥 웃어 넘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버거워집니다. 분명 나는 잘하려고 애쓰는데 남는 건 소진된 마음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건 당신이 유별나게 예민해서가 아니라고요. 나와 남 사이의 경계가 흐릿하면 누구나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남의 감정은 사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감당할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진심을 다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을 책임지려는 순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남의 감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건 원래 내 짐이 아니었으니까요. 두 번째,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요.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킨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나를 희생하면 마음속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응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래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생기죠.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느 순간 관계가 터져버립니다. 차라리 그때그때 건강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 관계를 더 오래 지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하면 억울함이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래가게 하는 지혜인 겁니다. 거절할 때 한 가지 요령도 있습니다. 길게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할 때 미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유를 잔뜩 답니다. 그런데 이유가 길어지면 오히려 상대에게 반박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저 담담하게 이번엔 어렵겠다고 짧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그리고 정말 좋은 관계라면 나의 건강한 거절 하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관계마다 알맞은 거리는 다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자는 게 사람들과 담을 쌓고 멀어지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건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관계마다 알맞은 거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관계가 똑같이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가족과의 거리, 친구와의 거리, 직장 동료와의 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거리를 혼동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가족만큼의 친밀함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반대로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소홀해지기도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각각의 관계에 그에 맞는 건강한 거리를 두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올가매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도 않은 그 알맞은 거리를 찾는 것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나를 자꾸 지치게 하고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힘이 되는 관계라면 더 가까이 다가가면 됩니다.
그렇게 나를 중심에 두고 거리를 조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관계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착한 사람일수록 경계가 흐릿해 남의 감정까지 짊어지는데 남의 감정은 원래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 둘째,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래가게 하는 지혜라는 것. 셋째, 관계마다 알맞은 거리는 다르고 그 거리는 나를 중심으로 계속 조율할 수 있다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좋은 관계는 벽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거리가 있는 관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 지내는 게 좋은 것이라고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삐걱대면 내가 부족한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참고, 더 맞추고, 더 희생하면 나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 사이의 문제는 대개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거리가 맞지 않아서 생깁니다. 너무 가까워서 부딪히거나 기대가 커서 실망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관계가 힘들다면 나를 탓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관계의 거리가 지금 나에게 맞는 거리인가? 그 질문 하나가 오래 묵은 관계의 매듭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독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가 하나 떠오르셨나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가 혹시 나에게 너무 가깝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조금만 그 거리를 조정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괜찮으시다면 요즘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평생 남에게 맞추며 굳어진 관계 방식도 오늘부터 조금씩 나를 지키는 쪽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에 서툰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나를 지키는 거리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거리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